노자, 물처럼 살아가는 법. 많은 인생을 살아온 당신에게 가장 부드러운 철학이 건네는 위로. 당신의 삶에서 시작되는 질문.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을까?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정작 나를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막연합니다. 젊었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자녀 교육,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억누르고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면서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중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더 힘든 것은 관계입니다.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와도 요즘은 대화가 줄었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다기보다는 어떻게 마음을 나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하면 바쁘다는 말만 돌아오고 친구들과 만나도 건강 이야기, 자식 자랑, 예전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내가 너무 많이 참고 살았나?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주의하라는 말만 늘어갑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500년 전 중국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조용히 살다 간 한 노인. 그는 거창한 이론을 남기지 않았고 제자들을 모아 학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물처럼 살라고, 비우라고, 억지로 애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자. 노자는 말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틈이 있으면 스며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바위조차 깎아냅니다. 물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 노자의 철학은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친 당신에게 더 이상 애쓰지 말라는 그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노자라는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깨달았으며 그의 철학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노자라는 사람, 역사 속 안개 너머의 노인. 노자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기원전 6세기경 중국 초나라의 작은 마을 고현구 시엔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본명은 이일이얼, 자는 담단. 노자라는 이름 자체가 늙은 스승 또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전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었다고 하고 어떤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가 81년 동안 임신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신화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신화들은 노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비롭고 범접하기 어려운 지혜를 가진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 노자는 주나라 왕실의 도서관 관리인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당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역사 기록, 의례, 점술, 철학 문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자는 그곳에서 조용히 고대의 지혜를 읽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먼지 낀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촛불 아래 앉아 죽간을 펼치는 한 중년 남자. 그는 사람들이 권력을 다투고 명예를 쫓고 부를 쌓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왕실의 복잡한 정치, 귀족들의 음모, 전쟁과 혼란. 노자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정말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 노자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비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너무 많이 원하고 너무 많이 가지려 하고 너무 많이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지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자는 결심합니다.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기로. 그는 자신의 소박한 짐을 꾸리고 검은 소를 타고 서쪽으로 향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욕망과 다툼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국경 관문인 한복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을 지키던 관리 윤희가 노자를 알아봅니다. 윤희는 노자의 지혜를 오래전부터 흠모해왔습니다. 그는 노자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선생님, 이대로 떠나시면 선생님의 지혜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부디 당신이 깨달은 것을 글로 남겨주십시오. 후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노자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글로 쓴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언어 너머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윤희의 간절함에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후세에 무언가 남기고 싶은 마음에 노자는 며칠 동안 관문에 머물며 글을 씁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도덕경 더 더징입니다. 81장,
약 5천 자로 이루어진 이 짧은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철학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글을 다 쓴 노자는 다시소에 올라탑니다. 그는 서쪽 너머로 사라졌고 그 이후 그의 행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전설은 그가 인도로 가서 불교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하고 어떤 이야기는 그가 산속에서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노자라는 사람이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고 명예를 바라지 않았으며 제자들을 모아 학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도, 말할 수 없는 길. 도덕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진짜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다. 첫 문장부터 역설입니다. 노자는 자신이 쓰는 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노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진리는 언어로 완전히 담을 수 없다는 것. 도는 노자 철학의 중심 개념입니다. 보통 길이라고 번역되지만 단순한 물리적 길이 아닙니다. 도는 우주의 근원이자 만물이 생겨나고 돌아가는 원리이며 자연의 흐름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지만 형체가 없고 모든 것을 낳지만 소유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이루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60년을 살면서 느꼈을 어떤 감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깨달은 순간, 또는 인생의 큰 고비에서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구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어야겠구나 라고 받아들인 순간, 그 순간 당신이 느낀 것, 그것이 바로 도의 감각입니다. 노자는 도를 물에 비유합니다. 물은 형체가 없지만 어디든 스며듭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습니다. 물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60대인 당신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생 당신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자는 묻습니다. 그렇게 애쓰면서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피곤했습니까? 노자가 말하는 도는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강물은 산을 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산을 돌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무의, 억지로 하지 않음. 노자 철학의 또 다른 핵심은 무의입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는 억지로 하지 않음, 자연스럽게 행함을 뜻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무의무불이, 억지로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삶을 돌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신이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애쓸 때는 항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끌어줄 때 아이는 더 잘 자랐습니다. 정원을 가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에게 억지로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햇빛을 강제로 쬐게 하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대신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히 주고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식물은 스스로 잘 자랍니다. 무의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지혜입니다. 상황을 읽고 때를 기다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것,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억지로 참지도 않는 것. 당신은 평생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눌려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 좋은 부모여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노자는 묻습니다. 이제는 해야 한다를 내려놓고 하고 싶다를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무의는 또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성공했어도 그것에 머물지 말라. 공을 세웠어도 자랑하지 말라. 일을 이루었으면 물러나라. 현대 사회는 계속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오래 머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입니다. 적당한 때에 물러나고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비우라고 합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은퇴했을 때 어쩌면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어진 건가? 하지만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는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이제 역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유약승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노자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은 바위를 뚫는다. 당신은 평생 강해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고통을 참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특히 남성이라면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가장은 강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여성이라면 엄마는 강해야 한다, 참고 견뎌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다고.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기를 보호하려 합니다. 아기는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몸도 마음도 말랑말랑합니다. 반면 죽은 사람의 몸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유연하며 죽으면 딱딱하고 굳는다. 풀과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마르고 딱딱해진다. 따라서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60년을 살면서 당신도 느꼈을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반면 부드럽게 상대의 말을 듣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 당신이 배우자와 다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밀어붙이면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라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이것이 유약승강입니다. 노자는 또한 비움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릇이 쓸모있는 이유는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방이 유용한 이유는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과 고집과 과거의 상처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우면 새로운 경험과 관계와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소국과민, 작고 소박한 삶. 노자는 이상적인 사회를 소국과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나라, 적은 백성.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다. 비록 도구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며 백성들이 죽음을 중하게 여겨 멀리 이주하지 않는다.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다. 사람들이 다시 새끼줄로 매듭을 지어 기록하게 한다. 음식은 달게 먹고 옷은 아름답게 입으며 집은 편안하게 여기고 풍속은 즐겁게 여긴다.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과 개소리가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마치 원시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자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삶의 가치입니다. 당신은 평생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정작 그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관리해야 할 것이 늘어나고 걱정이 늘어나고 불안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60대인 지금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큰 집입니까? 아니면 편안한 공간입니까? 비싼 옷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옷입니까? 많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통하는 몇 명의 친구입니까? 노자의 소국과민은 물리적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말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단순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자와의 만남.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젊은 공자가 노자를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공자는 30대 초반의 열정적인 젊은 학자였고 노자는 이미 왕실 도서관에서 오랜 세월 일한 노인이었습니다. 공자는 예법과 도덕을 연구하고 있었고 고대의 의례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노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옛날의 성왕들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노자는 공자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 뼈만 남았네. 그들의 말만 남아있을 뿐이지. 군자는 때를 만나면 나아가고 때를 만나지 못하면 쑥처럼 떠도네. 내가 들으니 훌륭한 장사꾼은 물건을 깊이 감추어 텅 빈 것처럼 하고 군자는 덕이 충만해도 겉모습은 어리석은 것 같다고 하네. 그리고 노자는 공자에게 충고했습니다. 자네의 교만함과 많은 욕심, 꾸민 태도와 지나친 욕망을 버리게. 이것들은 자네에게 도움이 되지 않네.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은 이것뿐이네. 공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나는 새는 날 수 있고 물고기는 헤엄칠 수 있으며 짐승은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달리는 것은 그물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것은 낚시로 잡을 수 있으며 나는 것은 화살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에 대해서는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른다는 것을 알 뿐 어찌할 수가 없다. 오늘 내가 만난 노자는 용과 같은 분이었다. 이 장면은 노자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공자가 형식과 규범과 도덕을 중시했다면 노자는 모든 형식을 넘어선 근원적인 자연스러움을 추구했습니다. 공자가 세상에 나아가 질서를 세우려 했다면 노자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60년을 살아온 지금 당신은 공자의 말과 노자의 말 중 어느 것에 더 공감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공자처럼 무언가를 이루고 바로잡고 가르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자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
함곡관에서의 마지막 글쓰기. 노자가 검은 소를 타고 함곡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80 노인이었습니다. 긴 흰 수염, 구부정한 등.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관문을 지키던 윤희는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윤희는 그가 바로 오래전부터 듣고 흠모해온 노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윤희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서쪽으로. 노자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돌아오실 계획은? 없네.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이 위대한 지혜를 가진 노인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그의 깨달음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윤희는 노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부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지혜를 글로 남겨주십시오. 저 같은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는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하는 순간 이미 도가 아니지. 하지만 선생님, 윤희는 간청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방향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길을 가리켜 주십시오. 노자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을 주게. 노자는 관문 옆 작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죽간을 펼치고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엇을 쓸까?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글로 쓸까? 그는 마침내 붓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말할 수 있는 도는 진짜 도가 아니다. 이 역설로 시작했습니다. 노자는 자신이 쓰는 글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흘 동안 노자는 자신의 평생 깨달음을 5천자로 압축했습니다. 우주의 원리, 삶의 방식, 정치의 이상, 개인의 수양. 그는 간결하게, 때로는 시처럼, 때로는 역설로 썼습니다. 글을 다 쓴 노자는 죽간을 윤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일세. 하지만 기억하게, 글은 길을 가리킬 뿐이네. 직접 걸어야 하네. 윤희는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노자는 다시 소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희는 깨달았습니다. 노자는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남았다는 것을. 아니, 노자는 떠남으로써 자신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당신이 만약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노자의 떠남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연스럽게 왔다가 자연스럽게 떠났습니다. 60대인 당신도 이제 그런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자연스럽게 살면 됩니다. 만약 노자가 지금 여기 당신 앞에 앉아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당신은 달려왔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역할에서 벗어나 온전히 당신으로 살 시간입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틈이 있으면 스며듭니다.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편안한가입니다. 관계에서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사람은 보내주고 오는 사람은 받아들이십시오.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짜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건강도, 돈도, 명예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잠시 빌린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감입니다. 만물은 도에서 왔다가 도로 돌아갑니다. 물이 바다로 돌아가듯 우리도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룰 필요 없습니다. 더 나아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제 쉬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가십시오. 물처럼. 당신에게 남는 질문. 노자의 삶과 철학을 함께 걸어오면서 우리는 하나의 큰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비움과 흐름과 자연스러움입니다. 60년을 살아온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채우려 할 것인가, 비우기 시작할 것인가, 계속 통제하려 할 것인가,
흐름에 맡길 것인가? 계속 억지로 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살 것인가? 노자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자연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노자는 길을 가리킬 뿐, 걷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더 애쓸 필요 없습니다. 물처럼 사십시오. 부드럽게,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흐르십시오. 멈추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그저 흐르십시오. 언젠가 당신도 바다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가 되는 순간,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는 것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과 하나라는 것을. 그때까지 편안히 흐르십시오. 노자는 2500년 전에 떠났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울립니다. 돈은 영원히 하지 않지만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당신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루는 삶.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자의 지혜가 당신의 삶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노자가, 그리고 이 글이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혜의 방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